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삼국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목차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정말 삼국시대가 맞느냐 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끝없는 분열의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외래 문화에 흔들린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 백제는 어디에 있었나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말 삼국시대가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교에서부터 오랜 기간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이루어진다, 우리 역사가. 그런데 삼국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함께 있었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가야라는 나라였어요. 가야는 왜 삼국시대에서 빠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사실 주몽이 도망쳐 나온 부여라는 국가가 있었죠. 그것도 당연히 우리 역사에 포함되어야 될 우리 역사인데, 왜 부여는 또 삼국시대라는 말로 이 바깥으로 배제가 되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기록을 보면요.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992년 동안 존속을 했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기원전 37년에서 668년까지 705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678년 동안, 가야는 42년에서 562년까지 520년 동안, 부여는 기원전 200년에서부터 494년까지 694년 동안 우리 역사에 존재하고 있었던 나라들이죠. 자,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국시대는 사실 이 그래프에서 겹치는 시대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히려 오국시대로 잡았을 때 452년이라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삼국시대로만 잡으면 98년, 사국시대, 그러니까 부여를 빼고 가야까지 포함한 사국시대라고 하면 68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물론 다 합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우리가 명칭을 정한다고 하면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오국시대 452년을 기준으로 삼는 게 정확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거기서 플러스 68년으로 넘어가는 사국시대라고 해야죠. 그런데 왜 굳이 삼국시대라고만 부르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의문점이에요. 그러니까 98년 동안 지속된 삼국시대보다는 452년이나 지속되었던 오국시대라고 가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명칭이 아닐까 싶고요. 또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라는 말, 이것도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우선 고려는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됐죠. 신라의 힘으로 이룬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백제도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됐습니다. 물론 가야 같은 경우는 562년 신라에 함락이 됐고요. 부여의 경우에는 고구려가 흡수를 해서 통일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사실상 당나라 힘에 무너졌다고 보는 게 정확하고, 가야만이 온전하게 신라에 의해서 함락당했어요. 그러면 가야를 끼워 넣으려면 삼국통일이 아니라 사국통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이 되겠죠. 이제 물론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이런 말들을 해요. 가야나 부여의 경우 단일된 국가라는 단위로 보기가 어렵다. 이건 일종의 부족 영면체였고, 그래서 국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52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생략하고 건너뛰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계산 방법이에요. 뭔가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오류를 우리 역사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자는 거죠. 부여랑 가야를 왜 빼야 되는 거죠? 국가라는 어떤 기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까 우리 역사에서 빠져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건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삼국사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맹신하느냐라는 거죠. 이 역사서라는 게 결국 누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고요. 특히나 대부분 승자의 위치에서, 승자의 눈높이에서, 시각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 오국의 생성에서 멸망까지의 기간이 그럼 또 확실한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게 확실하냐?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삼국사기 하니까 삼국시대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부식이 스스로 삼국시대를 뭐 끝을 냈고 우리가 삼국사기를 그래서 내가 썼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래 이때는 삼국시대야 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그럼 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겠죠. 자, 앞의 연도들은 백과사전에 등록된 것이고 그래서 믿을만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백과사전 역시 뭘 참고로 했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남겨진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점 하나가 고구려 백제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삼국사기에서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세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후한 시대의 역사서인 한서 지리지에는 기원전 107년에 현토군은 호가 45,006개이고 장정이 22만 1845명이었다. 그 아래 현이 3개 있었으니 고구려현, 상은대현, 서계마현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후한 시대의 역사서에 보면 기원전 107년에,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기원전 37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107년 전에, 기원전 107년 전에 뭐가 있었대요? 고구려현이라는 일종의 어떤 거대한 마을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고구려가 고조선 시대에 이미 고조선의 제후국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작은 국가단위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멸망 전에 이미 고구려라는 집단 혹은 작은 소국 단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킬 때 고구려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 나라는 고구려를 현이라고 호칭을 하죠. 현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현이라는 것은 당시 한 나라에게 굴복한 일종의 이민족 자치구역.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은 소수민족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 부분에서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민족 자치구역이 있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고구려라는 나라는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가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한 나라의 영향을 받는, 그렇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근거를 하나 더 들어보면 광개토대왕비를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 광개토대왕비 탁본 떠가지고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광개토대왕비문에는 주몽의 기업을 이어받았으며 17세 손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 경평안호태왕 광개토대왕이 18세에 등극하여 영락태왕이라 일컬었다라고
광개토대왕의 역사를 기술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가려진 부분은 글씨를 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부식된 부분이라서.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광개토대왕을 주몽의 17세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광개토대왕을 주몽의 12세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삼국사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1대 주몽의 해모수의 아들, 주몽, 해모수의 아들, 주몽의가 아니고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죠. 어쨌든 주몽이 1대예요. 얘가 0으로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세수로 따지면 0이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1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대. 근데 아우는 세수로 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대 한 대 건너다가 얘는 옆으로 삐져나온 애잖아요. 자, 그런 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유리왕의 육남인 제사의 아들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막내 동생이라든지 아우라든지 뭐 사천왕의 아들인 돌고의 아들 뭐 아우, 요런 게 지금 총 19대에서 몇 번 등장하죠? 아우, 유리왕 동생, 막내 동생 아우, 돌고의 아들 아우. 자, 그러면 19 빼기 7이에요. 12죠.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세수를 이 옆에다가 체크를 해놨잖아요. 출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광개토대왕 비예요. 그러면 아들이 쓴 기록이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신라라는 다른 나라의 훗날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쓴 삼국사기의 기록이 더 정확하겠어요? 광개토대왕에 대한 그 설명은 아무래도 아들이 쓴 게 더 정확하겠죠. 그 아들이 뭐 자기 아버지를 뭐 굳이 이미 이룬 업적이 어마어마한데 뭐 몇 대 손인 것까지를 속여서 글로 비석으로 세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17대 손과 12대 손이라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3 곱하기 5를 하면 150년이라는 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당나라 고종과 그의 신하였던 가언충의 대화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재밌게도 삼국사기의 이 내용이 기록이 또 돼 있어요. 백제가 멸망하고 8년이 지나도록 버티고 있던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지친 고종에게 신하인 가언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나라 고종이에요. 우리나라 고종, 조선의 고종이 아니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의 비기에서는 900년이 안 돼요. 80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씨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가진 이래로 오늘날 900년이며 우리나라의 장수 이적의 나이가 80입니다. 삼국사기 32권에 보정한 본기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건국 900주년이 되는 해에 고구려는 80대장, 80 나이를 먹은 대장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게 어떤 고구려 서적, 예언 서적 같은 거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고구려가 900년이 됐고 우리나라 장수 이적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80이니까 이 이적 장군을 파견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면 고구려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가언충이 자신의 황제였던 고종에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좀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해야 될지. 그해 80세 되던 이적 장군이 평양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는데, 물론 이것은 당나라가 668년 고구려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하면서 80세 노장에게 평양성 함락을 맡겨 자신들에게 하늘의 뜻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효과적 장치라고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668년 당시에 고종과 가원충은 고구려 역사가 900년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나라 때부터 이미 고구려라는 나라는 존재했다 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수왕이 남긴 광개토대왕 비문에 따르면 기원전 37 플러스 150을 더해요. 그럼 기원전 187년으로 우리가 고구려의 건국 연도를 앞으로 당겨서 잡을 수가 있겠죠. 당고종과 가원충의 대화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기원전 234년 정도에 건국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왜? 668년 거기서 빼기 900을 해야 되니까. 자, 한나라가 기원전 202년에 건국되었으니까 자, 그로부터 약 30년 뒤에 고구려가 건국되었다. 이게 더 수리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추론이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구려의 건국 연대가 앞으로 당겨진다면 백제 건국 연대도 당연히 앞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몽에게서 벗어나서 그 아들들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백제잖아요. 비류와 온조가 주몽에게서 벗어나서 유리가 왕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못 살겠어라고 뛰쳐나가서 세운 게 백제였어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같이 땡겨질 수밖에 없겠죠. 주몽이 훨씬 이전 시대 사람이면 갑자기 이름이 방금 얘기하고 조금 생각이 안 났는데 그래요. 비류와 온조가 그 아들이잖아요. 그럼 주몽과 아들 사이에 150년이라는 뭐 격차가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비류와 온조도 앞으로 땡겨져야 돼요. 그러면 김부식이 그럼 왜 150년이라는 시간을 날려버렸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바로 신라의 역사를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거죠.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 백제보다 더 원조가 되는 국가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김부식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는 신라의 핏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라가 망할 무렵 그의 증조부 위영이 고려 태조에게 귀의해서 경주 지방의 행정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 후 김부식의 가족들은 모두 경주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40대에 송나라에 유학을 가서 송나라 황제인 휘종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역사서인 자치통감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도 이런 역사서를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사서를 쓴 게 바로 삼국사기예요. 즉 신라인의 핏줄이자 중국에 대한 어떤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있던 김부식이 바로 만든 역사서가 삼국사기인데 이 자체도 사마천에 썼던 사기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서 봉기 28권, 지 9권, 표 3권, 열전 10권으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김부식이 혼자 삼국사기를 만든 건 아니었겠지만 고려시대 물론 많은 지원이 고려 왕조에서도 지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은 또 분명하죠. 그런 그에게 신라는 물론 중국의 한나라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닌 고구려와 백제가 있다?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을 거다라는 게 어떤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한 그의 가치관은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에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신라인들은 발해를 이미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발해? 거기는 우리 땅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삼국시대, 삼국시대 하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표현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삼국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유효한 근거 중에 하나인 김부식이 썼던 고려의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 과연 그 삼국사기는 역사적으로 혹은 진실성이 있는 역사서인가? 라는 점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왜 우리가 삼국사기를 의심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잠깐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끝없는 분열의 시대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